당근 할아버지래 또. 당근 아저씨와 알아보는 크레상식. 오늘은 슈퍼푸드 편인데요.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떤 슈퍼푸드를 줘야 하나요? 어떤 슈퍼푸드를 얼만큼 어떤 농도로 주셔야 하는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 첫 번째, 어떤 슈퍼푸드를 줘야 할까요? 사실은 브리더마다 샵마다 이제 급여하는 슈퍼푸드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데려오신 개체가 원래 뭘 먹었는지가 가장 중요하긴 하고요. 처음 데려오시는 개체라면 원래 먹던 슈퍼푸드를 주는 게 가장 잘 먹는 슈퍼푸드가 되긴 하실 거고, 원래 내가 키우고 있었고 원래 주던 슈퍼푸드가 있으시다면 개체가 이제 원래 먹던 슈퍼푸드가 아니어서 잘 안 먹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슈퍼푸드를 언젠가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응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키우실 때 해당 샵이나 브리더한테 이제 브리더가 먹이던 원래 먹던 슈퍼푸드를 추천받아서 그 슈퍼푸드를 선택해서 쓰시는 거를 가장 많이 추천드리긴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의 사료를 믹스해서 씁니다. 판게아사의 인섹트 브리딩 포뮬러, 그리고 이제 국내 곤충하모니 회사의 인섹트 후르츠, 이렇게 총 4가지의 슈퍼푸드를 혼합해서 급여하긴 하고요. 이렇게 혼합해서 급여하는 이유는 추후에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고, 만약에 슈퍼푸드를 고르셨다면 슈퍼푸드를 이제 급여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슈퍼푸드를 만드실 때는 개봉하시면 가루 형태의 사료로 되어 있는데, 그런 가루 형태의 사료에 물을 넣으셔서 손으로 섞으시던 아니면 뭐 거품기나 믹서기 등을 이용해서 섞으셔서 농도를 맞추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가루를 넣고 물을 넣고 섞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섞는 과정이 손으로 저어서 섞으셔도 되고, 거품기나 가장 많이 쓰는 믹서기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섞으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마리나 소량 키우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믹싱볼에서 가루와 물을 넣고 손으로 섞어서 농도를 맞추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의하셔야 될 게 슈퍼푸드가 가루 형태이고 물을 넣고 섞는다고 해도 완전히 섞이는 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슈퍼푸드를 만들었을 때와 한 20-30분 지나서 농도가 조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게 제조사마다 다른데 어떤 회사는 더 묽어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회사는 더 되직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제조사마다 달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슈퍼푸드가 시간이 지났을 때 묽어지는지 되직해지는지는 한번 처음에 최초에 만드셨을 때 농도를 보시는 게 아니고, 항상 슈퍼푸드를 만드실 때는 내가 8시에 급여를 할 거면 7시 반쯤에 만들어서 20-30분 정도 지나서 가루 형태의 슈퍼푸드가 물과 완전히 섞였을 때의 농도를 보시는 게 좋긴 하고요. 그 농도가 보시는 것처럼 케찹 농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최초에 만들었을 때 케찹 농도였더라도 20-30분 뒤에 조금 묽어졌거나 되직해져 있다면 그때 이제 물을 더 첨가하시거나 가루를 더 첨가하셔서 농도를 조금 조절해 주시는 게 좋긴 하고요. 요거는 한 2-3번 정도 내가 가진 슈퍼푸드의 농도가 20-30분 뒤에 시간이 지났을 때 묽어지는지 되직해지는지는 한번 2-3번 정도 만들어 보시면 감이 오실 거라, 그 감대로 슈퍼푸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슈퍼푸드를 만드셨으면 피딩하는 방법은 크게는 2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손으로 주는 핸드피딩, 그리고 2번째는 이런 밥그릇 같은 걸 활용해서 먹을 수 있는 디쉬피딩, 이렇게 2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핸드피딩을 하실 때는 이런 숟가락의 형태나 아니면 이런 주사기에 담아서 피딩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하고요. 숟가락으로 피딩을 하실 때는 먹일 만큼의 양을 숟가락에 덜으시고, 크레가 보통 슈퍼푸드를 먹을 때 깨물어 먹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강아지가 물을 먹듯이 이렇게 떠먹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주시는 것보다는 약간 옆에서 이런 식으로 떠먹을 수 있게, 밑에서 위로 떠먹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주시는 게 좋긴 하고, 처음 먹어보는 슈퍼푸드거나 아니면 배가 고프지 않은, 냄새가 아직 다 잘 안 나는 경우에는 안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콧잔등에 살짝 한번 이렇게 톡 묻혀서 주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고요. 보통 잘 먹는 크레스티드 게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옆에만 갖다 대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핥아 먹게 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숟가락을 옆에 대주셔도 되고, 아니면 숟가락에 묻어있는 슈퍼푸드를 개체의 입가에, 항상 주둥이 앞쪽이 아닌 옆쪽에 이렇게 입가에 묻혀서 핥아먹게 하는 것도 핸드피딩의 방법입니다. 요거는 개체마다 성격이 다르고 이제 집사마다 피딩 방식이 다른데, 저는 일반적으로는 입가에 묻히는 피딩 방식을 선호하긴 하고요. 이런 식으로 묻혀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핥아먹을 수 있게. 숟가락으로 주실 때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주사기로 피딩을 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숟가락으로 주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주사기를 짰을 때 입가에 살짝 이런 식으로 묻혀서 개체가 이제 냄새를 먼저 이게 사료다 인지하실 수 있게 향을 맡고 먹어볼 수 있게 해주신 다음 입가에 계속 이런 식으로 조금씩 묻혀서 개체가 핥아먹을 수 있게, 그래서 잘 받아 먹는다면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셔서 개체가 입을 벌릴 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핸드피딩 해주시면 됩니다. 주사기나 숟가락을 이용한 방법의 핸드피딩이 있다면 자율피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밥그릇에 슈퍼푸드를 적정량 덜으셔서 사육장 한쪽 구석에 배치하면 자율피딩은 끝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핸드피딩이나 자율피딩으로 개체를 피딩하시는 방법을 오늘 간략하게 알려드렸고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만큼의 슈퍼푸드를 급여를 해야 되냐고 제일 많이 질문해 주시는데, 사실은 개체마다 크기가 다르고 개체마다 먹성이 달라서 일반적으로 FM적으로 저희가 설명드리는 거는 개체 몸무게 5%에서 10% 정도를 급여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매번 개체의 몸무게를 재고 그거에 따라서 용량을 조절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개체 주둥이 끝에서 눈 앞까지 정도의 슈퍼푸드 양이 일반적으로 5%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크레스드 게코의 한 끼 식사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만약에 개체가 밥을 많이 먹었으면, 사람도 아침을 많이 먹으면 점심을 많이 못 먹듯이 개체도 오늘 많이 먹었으면 원래는 5%의 한 1mm 정도만 밥을 먹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오늘 좀 맛있어서 과식을 해서 2mm 정도 먹었다 그랬을 때는 일반적으로 2배의 양을 먹은 거기 때문에 이틀 뒤에 피딩을 할 때 아직 소화가 다 안 돼서 안 먹을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저는 돼지에 속해서 점심을 많이 먹어도 저녁을 많이 먹고 저녁을 많이 먹어도 야식을 많이 먹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위의 크기가 다른 사람이 있듯이 이제 워낙 잘 먹는 크레들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5%의 용량을 기억하시는 게 좋고, 5%를 기억하기 힘드시면 개체 입 끝에서 눈 앞까지 그 정도 양이 5%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저희 네스트랩타일 같은 경우에는 슈퍼푸드를 뭐 두세 가지, 세네 가지를 섞어 쓰냐고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데, 물론 업체마다 이제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제 어떤 업체는 한 가지의 제조업체에서 영양 성분 밸런스를 잘 맞춘 슈퍼푸드를 급여를 해야 된다, 한 가지만 급여하는 게 맞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업체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제조사와 B라는 제조사가 영양 성분이 사실 다 다릅니다. 슈퍼푸드마다 같은 제조사여도 슈퍼푸드마다 이제 어떤 거는 지방이 높고 어떤 건 칼슘이 높고 어떤 거는 단백질이 높고 어떤 거는 섬유질이 높고 이런 식으로 성분이 조금 다른데, 그 영양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섞어 먹이면 아무래도 하나만 맨 밥만 먹는 것보다는 현미를 섞은 밥을 먹는 게 조금 더 풍부한 영양소를 먹을 수 있고, 비빔밥을 먹는 게 조금 더 다양한 영양분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섞어서 급여하긴 하고요. 일단 영양분적인 면에서도 섞어서 급여하는 이유가 있지만, 두 번째는 사실은 저희가 한 가지의 슈퍼푸드만 쓰면 얘네는 태어났을 때부터 분양이 되는 순간까지 한 가지의 슈퍼푸드만 먹는 거기 때문에 집집마다 사용하는 슈퍼푸드가, 어떤 집은 뭐 이제 A사의 슈퍼푸드를 쓰고 어떤 집은 B사의 슈퍼푸드, 어떤 집은 C, D 이런 식으로 다 다른 슈퍼푸드를 쓰실 거라 저희가 다양한 슈퍼푸드를 먹어봄으로써 편식을 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슈퍼푸드를 급여하는 방식에는 주사기나 숟가락으로 주시는 핸드피딩의 방법이 있고,
밥그릇에 올려서 개체가 알아서 먹을 수 있게 하는 자율 피딩의 방식이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의 피딩법은 장단점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핸드 피딩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 한 마리 내가 직접 숟가락이든 주사기로든 줘야 되기 때문에 밥 주는 시간이 자율 피딩에 비해 깁니다. 하지만 반대로 장점은 내가 한 마리 한 마리 손으로 직접 주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조금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율 피딩 같은 경우에는 피딩하는 행위 자체, 밥그릇에 밥을 놓고 그 밥그릇을 사육장 안에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피딩을 하는 행위 자체, 피딩 자체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개체가 조금 천천히 큰다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체가 먹을 양보다, 개체가 먹고 싶은 양보다 슈퍼푸드를 많이 줬을 때 그걸 밟고 다녀서 벽에 묻히거나 사육장에 묻히거나 뭐 개체 손에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청소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밥그릇을 다음날 회수를 해줘야 되고 밥그릇을 다시 세척을 해야 그 다음 피딩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핸드 피딩과 자율 피딩의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추가로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고 간단한 장점과 단점만 설명해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스트 랩타일에서는 모든 개체를 브리더부터 태어난 애들, 지금 관리 중인 애들 전 개체들을 자율 피딩으로 급여를 하고 있고요. 자율 피딩의 경우에 조금 천천히 건강하게 성장하는 피딩법이라고 생각해서 네스트 랩타일에서는 전 개체를 자율 피딩으로 피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당근 아저씨와 알아본 슈퍼푸드 관련한 크레 슈퍼푸드 급여나 만드는 방법,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 내용이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